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이타주의의 대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사람은 원래 착할까요? 아니면 이기적일까요?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네, 정말 오래됐죠. 동양에서는 맹자, 순자. 그렇죠. 맹자는 그 우물 빠진 아이 이야기. 누구라도 구하려 한다. 그래서 성선설. 맞아요. 반면에 순자는 아니다, 사람은 다 이익을 쫓는다. 성악설. 근데 재밌는 건 두 분 다 어쨌든 타고난 본성을 갈고 닦아야 한다. 여기엔 동의했다는 거예요. 교육이나 수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았군요. 네. 근데 이 논쟁이 한 2000년 지나서 서양 과학계로 넘어오면서 이게 또 흥미롭게 변합니다. 이제는 그 보편적인 본성보다는 개인, 그리고 더 들어가서 유전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아, 관점이 완전히 미시적으로 바뀌는 거네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타주의를 보는 방식 자체가 뭐랄까 도덕적인 논쟁에서 좀 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찾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서양에서는 대체로 인간을 자기 이익 추구 존재로 봤으니까요. 그렇죠. 다윈 이후로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죠. 그러다 보니 아니 그럼 남을 왜 돕지? 이타적 행동. 이걸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 중 하나가 친족 선택 이론이고요. 네, 바로 그거죠.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가족이죠. 가족한테는 잘해줄 수 있다, 이타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개념까지 연결이 되죠. 아, 리처드 도킨스. 그렇죠. 우리 몸은 사실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그냥 운반체, 생존 기계다. 이런 관점 상당히 파격적이죠. 네. 진짜 몸이 유전자를 위한 그냥 도구라니.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이론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 조지 프라이스라는 분이 있다고요. 이분 이야기가 좀 흥미롭던데요. 네, 조지 프라이스. 정말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연구에 완전 미쳐서 가족도 버리고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죠. 연구 때문에 가족을요? 와.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파고든 주제는 인간의 이타성이었어요. 심지어 그 혈연 관계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이타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프라이스 방정식이고요. 와. 자기 삶이랑 연구 주제가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삶입니다. 완전 확고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돼요. 네. 갑자기요? 네. 그리고는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노숙자들한테 나눠주고 본인은 완전히 빈털터리로 살아요. 극빈 생활을 선택한 거죠. 정말 극단적이네요. 그 이타주의 공식을 만든 사람이요? 네.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려고 한 건데 안타깝게도 그가 버렸던 가족들은 끝내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안 받아줬고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의 전기를 쓴 오렌 하만이라는 사람이 책 제목을 이타주의의 비용이라고 붙였어요. 참 제목이 많은 걸 말해주죠. 이타주의에도 대가가 따른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대가가. 프라이스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군요. 네, 아주 극명하게요. 참, 프라이스의 삶은 이타주의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이론이나 방정식으로도 딱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2001년에 도쿄 지하철에서 그 선로에 떨어진 분 구하려다 돌아가신 이수연 씨 이야기가 떠올라요. 아, 네, 저도 기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분의 행동은 뭐랄까 계산적인 이타주의, 이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숭고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영장류학자 중에 프란스 드 바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식의 자기 희생적 행동을 고통을 주는 이타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내 손해가 상대방의 이익과 거의 같거나 어쩌면 더 큰 경우. 제로섬 게임 같다고 할까요? 아, 고통을 주는 이타주의. 어쩌면 조지 프라이스의 마지막 선택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자기 파괴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수연 씨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그 취객을 구하지는 못하셨지만 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네,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가 우리 사회에 남긴 어떤 메시지, 도덕적인 울림 같은 거는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계산이나 비용 편익 분석을 훨씬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는 정말 크죠. 네, 이수연 씨 사례는 우리한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유전자 전달 기계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죠. 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이타주의를 설명하려는 과학적인 시도들, 그리고 때로는 그 설명을 가볍게 뛰어넘는 인간 행동의 깊이, 이런 여러 얼굴들을 본 것 같습니다. 참 다면적이네요, 이타주의라는 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마지막 7초, 자신만이라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짧은 순간에 이수연 씨 마음속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한 번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